네, 계속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12번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14번, 13번도 이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4점짜리죠, 다. 근데 실제 이제 선생님이 힌트를 줬죠. 맨 앞부분에 배점이 고배점인 문항은 12번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번 어려웠을 수 있는데 학교 시험보다 쉽게 출제했고요. 실제 모의고사 여러분 풀어봐서 알겠지만 훨씬 어려운 문제가 많죠. 그래서 실제 30문제 기준으로 여러분 4점짜리가 13개나 됩니다. 2점짜리는요 원래 3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14개겠죠. 14개는 3점짜리죠. 근데 여기 이 문제 지금 2점짜리 문제가 아주 많죠. 4점짜리 문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라고 하는 건데, 물론 고2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난이도를 적정하게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난이도를 아주 또 보정하는 방법 중에 좋은 스킬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항들, 어려운 문항들을 시험지 중간에 끼워 놓으면 학생들이 훨씬 어렵게 느껴요. 그러겠죠. 11번까지 잘 풀다가 12번에서 턱 막히고요. 못 풀겠다. 시간 많이 잡아먹겠죠. 13번 갔는데 또 턱 막혀요. 14번 또 막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습니다. 뒤에 보시면 15번부터는 또 다 쉽거든요. 그래서 뒤에를 먼저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그런 재치를 발휘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잘 안 되는 경우 시간 많이 잡아먹죠. 난이도에 비해 성적이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험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경험해 갈 거고요. 선생님 다양한 시험의 패턴들을 여러분한테 보여줄 텐데요. 네,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12번을 바로 풀면 또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 다른 거 먼저 좀 풀고 와서 이 페이지는 풀도록 할게요. 15번부터 좀 쉬운 것도 위주로 빨리 풀겠습니다. 15번은 이제 키워드가 너무 이제 대놓고 세로씩 나눗셈 해줬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당연히 3 들어갈 것이고요. 그럼 계산 잘 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에 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15번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6번. 자, 여러분 다시 이렇게 15번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앞에 시간 막 쓰다가 못 풀었으면 손해겠죠. 그럼 시험장에서도 어느 정도 딱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했을 때 안 풀리면 바로바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16번입니다. 자, 나머지 정리 문제인데 그냥 잘 보시면 16번은 일단 PX랑 QX, QX가 무조건 몫이 아니에요. PQR이기 때문에 PQR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도 계시겠죠. 자, 그냥 이 두 다항식에 대해서 다항식 새로 정의했죠. 얘를 지금 QX로 나눴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QX가 2차기 때문에 항등식이죠. 항등식이다. 그래서 식을 한번 써보면 일단 항등식이니까 식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QX이고요. 지금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자 죄송합니다. 3차식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AX 플러스 B라는 몫은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A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BX 플러스 C. 근데 몫을 구하라고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알고 있어야 한다. 나머지 OX 플러스 A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만 잘 보면 돼요. 문제에서 뭐 구하라 했어요? A. 자, 나머지 A 값을 구해줘. 이런 말이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읽냐에 따라 풀이가 많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읽으면 이제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요. 나머지 정리를 푸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항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로 접근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약간 3단계 요소가 있습니다. 쉬운데도 3단계일 수 있잖아요. 3단계 요소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보여드리긴 할 텐데 일단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자 일단 얘가 1차식이죠. 네, 우리는 QX를 알고 있으니까 QX를 바로 이렇게 적읍시다. 자 근데 이때 이제 PX도 알잖아요. 3X 세제곱 플러스 자 5X 플러스 11 이렇게 되네요. 그랬을 때 여기 1차식인데 자 지금 항등식이니까 계수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계수 비교를 하려면 여기가 3이 들어와야 해요. 얘랑 맞춰주려면. 그래서 3x 플러스 c 5x
5x 플러스 a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미지수 두 개 찾아낼 수 있겠죠? 개수 비교법 하면 됩니다. 자, 된다는 거 일단 보여드렸고 한 가지 더. 이쯤 오면 이제 좀 센스가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센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한 3단계인데 3단계는 이제 항등식을 내가 멋대로 좀 내 멋대로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 눈에 이게 보여요. 그래서 5x는 날려버리는 겁니다. 3단계로 푼다 했을 때. 그리고 이제 생각을 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익숙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좋아요? 이게 x 세제곱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1이죠? 근데 또 3이 있잖아. 그럼 3을 앞으로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그럼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가 사라졌잖아. 그 출제자 의도를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11이니까 8이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얘가 8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풀이가 있다는 거야. 하나 풀이로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놔야 시험장에서 어떤 풀이가 떠올지 모르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나머지 정리 문제를 푸는 거랑은 조금 다르죠. 근데 이렇게 보는 만큼 또 풀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3단계를 활용하여 개수를 맞췄으니까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항등식 그 중에서 개수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출제자 의도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 선생님 생각할 땐 출제자 의도는 무엇이냐? 직접 나누라는 거야. 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거 px에다 지금 4x 더해주면 3x에 여기 5x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선생님 뭘로 풀 거야? 지금 세로식 나눗셈 세로식인데 개수만 이용하는 키워드 이걸 이렇게 읽은 거죠. 이번에 qx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눗셈 여러분 잘 하니까 해주면 되겠죠. 빼주면 선생님도 이거 가끔 실수해서 천천히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뺐고 또 여기서 어떻게 빼주면 됩니까? 또 3을 해줘야겠네요. 3 마이너스 3 또 빼주면 싹 사라지고 이번에 네, 잠시만요. 여기 어쩐지 숫자가 안 맞더라. 이거 5죠? 지금 5x로 바꿨으니까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3 빼줬고 2x. 자, 차분히 풀어야 돼요. 빼주면 이제 5가 되고요. 여기 8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나머지죠. 그래서 5x 플러스 8이었구나. 그래서 얘가 8이란 거 알 수 있죠. 목도 구할 수 있죠. 3x 플러스 3. 그래서 아까 3x 플러스 1 했던 게 맞았다. 이렇게까지 알 수 있겠습니다. 16번 재밌고 좋은 문제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이제 다양한 풀이를 꼭 실험 활용을 해봐서 내가 제일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길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 나눗셈, 항등식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요. 결국엔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다 똑같은 문제구나 이렇게 느낌이 들겠죠. 17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하고 있나요? 좀 힘들 수 있죠.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학교에서 1, 2등급 만든 큰 무리가 없을 거다. 선생님 생각에. 왜냐면 시험장에서 또 이게 타이트하게 풀어서 실수 안 하고 완벽하게 푸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좀 못 본 학생들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약점을 잘 보완해서 잘 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내가 또 너무 어려운 거다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념 자체를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풀고 맞출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가령 그런 게 이제 15번 같은 거 이건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이제 16번 같은 문제들은 중학교 때부터 또 초등학교 때까지 여러분이 공부해왔던 게 누적돼서 문제풀이 실력으로 좀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잘 안 풀린다고 너무 힘들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좀 속상할 수는 있겠죠. 근데 선생님 경험상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꾸준히 잘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뭐 여름방학쯤 가면 그때 다 뒤집어져요. 그때 다 따라잡는다는 소리야. 이 엉터리로 쌓아 올린 수학들은 그때 가면 다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지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만 잘 따라오면 좀 답답할 수 있겠지만 잘 이겨내면요 좀 좋은 발전이 있을 거다 믿어봐라 이런 말이고. 인수분해 여러분 기억나나요? 한 문제 정도 넣어봤는데 인수분해 여러분 인수분해 하려면 떠올라야겠지. 인수분해 풀이 뭡니까? 공통인수로 묶는다, 공식을 사용한다.
이게 기본 폼이죠. 그래서 공식 중에 어떤 공식들 사용할 수 있었는지 쫙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되는 상황이 있고 심화되는 상황이 있었지. 이제 응용되는 상황에 대한 패턴들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중에 치환하는 형태를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EX 플러스 Y는 T 이렇게 치환을 할 수 있겠죠. 자, 치환을 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자, 인수분해 연습해야 합니다. 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t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잘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1이 있으니까 a는 2인 것 같네요. 2다. 그 다음 b는 그럼 여기겠지. b는 1이다. c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를 쫙 읽어보니 이거는 나머지 정리 대형이죠. 근데 항등식으로 풀 수도 있겠죠. 항등식으로 써놨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x 1 대입해주면 1a다. 세상 쉽죠? 18번의 답은 얼마인가요? 13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은 잘 맞춰줘야겠죠. 물론 이런 문제가 많을 거라서 꼭 기대하면 좀 안 되지만 정확히 풀 수 있는 것들은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부터 그냥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여기서도 그냥 외워가지고 하니까 안 되겠지. 근데 여기서도 왜 내가 대입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x에 1을 대입하면 a가 나와. 왜? 그걸 설명할 줄 알고, 그럼 왜 안 되는 경우에는 왜 안 되지? 이런 것도 설명할 줄 알면 16번 같은 게 잘 풀리겠죠. 19번입니다. 자, 키워드 잘 잡아야겠죠. 이게 항등식 문제가 키워드 잡기가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나와. 심지어 항등식 단원인데도 항등식 고유의 개념을 써야 되는 경우는 키워드 잘 눈치를 채야겠죠. 그래서 항등식은 수치를 대입하거나 개수를 비교해야겠죠. 수치 대입로도 풀 수 있습니다. x에 0 대입하면 b는 4죠. 선생님 둘 다 쓰는 걸 좀 추천하는 바예요. a 같은 경우에는 b가 4라는 걸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개수 비교하는 게 더 빠르겠지.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0번. 자, 너무 붙여놨다. 두 문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 정도 나오겠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범위가 지금 절반이라 그렇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 또 스스로 하라 하면 너무 그러나 다 전개해 주시면 돼요.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거 추천드리고 수치 대입 한다면 x에 2 넣으면 b 바로 알겠지. b 알면 또 바로 풀 수 있으니까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풀었을 거라고 봐요. 자, 21번 x 4승을 자 몫을 qx라 했다. 나머지 정리 쓸 수 있죠. 나머지 정리. 나머지가 나와버렸죠. 나머지 1이네요. 왜요? 얘를 이걸로 나눴으니까 1 대입한 게 나머지겠죠. x의 4승은 1 대입해도 1이니까 R1은 1입니다. QX를 이렇게 또 나머지 정리죠. 몫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R2라 하자. 그럼 R2는 뭐예요? Q4 나머지 정리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문제에서 R1은 내가 구했고 3Q4를 구해라. 3Q4가 필요하죠. 그럼 Q4가 필요하다는 건 내가 Q4가 지금 R2인데 Q4를 알려면 QX가 들어있는 항등식이 필요하죠.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나머지 정리야. 막 대입할 줄 알아.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freeze 되겠죠. 자, 문제에서 QX가 들어간 건 여기지. 이게 아래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으면 또 여기서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논리적으로 다시 말을 이쁘게 해보면 나는 QX가 들어간 항등식이 필요해. QX가 들어간 항등식은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 아래가 안 되나요? 뭐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QX의 몫을 또 모르잖아. 결국엔 또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난 이게 필요했다.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4가 필요하니까 x에 4를 잘 집어넣으면 4의 4승 그 다음에 3 q 4 플러스 1.
자, 눈치가 빠른 학생들은 아 얘가 얘니까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2의 8승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바로 나와야 돼요. 256입니다. 물론 뭐 이거 따로 구해서 집어넣어서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마지막 문제인데 위에 세 문제 있으니까 빨리 풀고 위로 올라갑시다. 자, fx를 자 나머지 정리 이제 잘 되죠. 이것도 나머지 정리 두 개 줬어요. f2를 구해라. 그래서 f-1은 2고요. f의 1은요 8입니다. f2를 구해보래. 아 그러면 a, b만 알면 되는 거네요. a, b 알면 되는 거니까 끝났네요. 이거 여러분이 잘 푸세요. 답은 14입니다. 자, 이해했죠? 나 다시 한번 얘를 연립해서 a, b 찾고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뒤에 쉽죠? 그래서 원래 좀 노멀한 케이스는 여기 이 페이지가 맨 뒤에 가 있어야겠지. 근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왜?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한 것이다. 13번부터 봅시다. 13번 잘 읽어보면 이제 잘 풀어봅시다. 이게 나머지 정리죠? 나머지는 오라 했으니까 몫은 자 몫을 또 나눴네. 몫을 나눈 나머지 이것도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뭐 필요한 사람은 써도 돼요. 뭐 쓴다고 잘못한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 근데 항등식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왜? 나머지 정리니까. 네, 여기는 항등식이죠. 항등식을 적어야겠죠. 자, 그리고 제가 qx를 가져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qx라 쓰지 말고 ax라 씁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해라고 하는 거 3a 플러스 b, a랑 b를 구해라. 결국 나머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대입을 해야겠죠. 왜냐? ax를 모르니까. 자, 지금 선생님 풀 때 버릇처럼 하는 말, 뭘 해야겠죠. 왜냐? 여러분 이유를 말하고. 여러분도 키워드를 찾고 뭔가를 한 다음에 자 이걸 내가 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지. 그리고 그걸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은 없어. 물론 예외적으로 그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 다른 문제 다 풀었어. 시간 남았어. 이 문제 풀어야 돼. 그러면 이거라도 해보자.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항상 왜지라는 생각을 해야겠지. 그리고 이유를 말하면서 푸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시간만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쵸? 다른 거 풀어야지. 시간만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문제 풀 때부터 습관이 돼 있어야 해요. 다시 돌아와서 자 대입을 2번 해야겠죠. 왜 2번인가요? 미지수 2개니까. 그럼 2번 하려고 보면 지금 AX는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 1을 대입하거나 2를 대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X에 2를 대입하는 경우는 이거 쓰면 되겠네. 그쵸? 근데 X에 2를 대입하는 경우는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이건 Q랑 상관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면 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나오죠? 식 하나 찾았고 그러면 F2는 2A 플러스 B인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F2를 알아야 돼. F2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식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아까랑 같은 패턴인데 이제 한번 보고 왔으니까 좀 쉬울 수 있어요. F2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만약에 내가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도통 모르겠어. 그러면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이 내일이야. 그러면 이거 이해하고 있기보단 암기를 하는 게 낫겠죠. 네, 여러분 잘 선택하시는데 일단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선생님 여기다가 하면 안 되나요? 여기다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면 안 된다니까. 왜? Q에 2를 넣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건데 그러면 Q로 X를 얘로 나눈 몫이 또 있을 거 아니야. 몫. 그쵸? 그러면 내가 F2를 써야 되는데 FX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fx 없는 식에다가 아무리 내가 식을 세우고 뭘 대입하고 해도 f2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fx도 있고 qx도 있는 여기다 세워야 하는 거죠. fx는 x-1 qx. 자, 나머지는 5이다.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이 식을 어떤 학생들은 처음 읽자마자 써버린다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가.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써야 하는 순간은 방금 같이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왜 처음부터 썼는데 이 차이를 알아야겠지. 얘는 자, 첫 번째 여기는 나머지 정리고 여기는 나머지 정리가 아니라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쓴 거예요.
구별하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F2는 그래서 이렇게 Q2를 줬구나 이제 알 수 있겠죠. 15. 그래서 F2는 15입니다. A는 10이겠죠. A가 10이고 그럼 B는 마이너스 5겠죠. 답은 25다. 14번, 12번. 14번부터 보죠. 14번 보시면 자,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일단 출제자의 의도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고 만든 문제긴 합니다.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곱셈 공식을 굳이 쓰지 않고도 풀리긴 해요. 참고서마다 다 들어있는데 아마 나온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참고서에서 다 단골처럼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풀어본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 풀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느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못 풀었다 멈춰놓고 다시 꼭 풀어보고 해설을 듣길 바랍니다. 자, 일단 이 반지름도 2죠. 문제를 보면요. 자, A, B, C, D 내부에 있는 한 점에서 내부에 뭐 이렇게 한 점이 있어. 수선을 내린다. A, B에. 그러면 이렇게 내린다는 뜻이겠죠? 수선이니까 직각이 되게 내리는 거죠. Q 이렇게 하고 이번에 AD에 내린 수선 R. 수선의 발 여기를 R이라고 한다. 이해하셨나요? 이런 말이에요. BC 위에 있는 점 P. P를 다시 그어야겠네요. 잘 묶었어. 물론 여기까지 맞게 읽은 겁니다. 근데 지금 BC 위에 있어 달라고 한 거니까 P는 여기 위에 어느 한 점에 있어야겠죠. 선생님은 뭐 여기다가 찍겠습니다. P 어디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다시 돌려놓으면 자 빠르게 하면 느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네. Q, R. 자, 문제에서 마저 읽어보면요. 직사각형 AQPR. 이거의 둘레가 10이다. 그 말은 여러분 이거랑 이거 더한 게 5라는 소리죠. 자, 여기 미지수를 놔야 돼요. 자, 미지수를 놔야겠지. 미지수를 여러분이 뭐 놓고 싶은데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여기다가 A라고 놓겠습니다. X라고 놔도 되고요.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곱셈 공식 문제니까 XY로 뭔가 만들었을 것 같긴 한데 선생님 AB로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여러분 5이죠. 이때 이제 A 플러스 B를 5다라는 걸 처음부터 써서 푸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고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써서 풀어요. 써서 푼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B는 5 빼기 A죠. 그래서 미지수 하나를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고 마저 진행을 하죠. 일단 미지수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끝이네요. 근데 구하라고 한 건 넓이니까 A, B를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이게 뭘로 보여야 돼요? 이게 그렇죠? 곱셈 공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 보고 만약에 그냥 B를 5-A라고 놨으면 2차 뭐 방정식, 2차 함수 뭐 이렇게 보이게 2차 방정식 문제로 보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B를 바꿔놓고 봤을 때 넓이는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얼마이다.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또 식을 구하고 2차 방정식 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이렇게 놓고 자 어떻게 풀어야 돼? 원이잖아요. 원 왜 줬겠어? 이거 쓰라고 줬겠죠. 이거 당연히 쓰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원을 줬다는 건 삼각형을 쓰라는 얘기니까 여긴 2죠. 여긴 얼마입니까? 2 빼기 A죠. 여긴 얼마죠? 이런 걸 이제 잘 해야 되는데 B 빼기 2죠. B 빼기 2 보이나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4는 B-2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 뭐가 나오겠습니까? 정리하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나오겠죠.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플러스 4 여기는 4 이렇게 나오겠죠. 좀 정리를 하면 4 좀 하나 날려주고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값이 5니까요. 마이너스 20 더하기 4 마이너스 16 그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6이다.
출제자 의도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AB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풀어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16 들어가시고 25 들어가시면 여기가 9니까 답은 이렇게 됐죠? 이거 아마 이렇게 해서 넣어서 풀었으면 이렇게 곱셈 공식 문제처럼 안 풀리고 2차 방정식 문제로 풀리겠죠. 2차 방정식 단원이었으면 선생님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겁니다. 자, 근데 시험 범위 둘 다 포함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도 풀겠죠. 아마 근해 공식을 쓰든 뭐 아니면은 인수분해가 되든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선생님 목이 벌써 쉬었는데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자, 이거 중요하죠. 3차 차수를 줬네. 자,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이제 3차 다항식이고 죄송합니다. 나눗셈에 대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은 이렇게 읽혀요.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다? 이렇게 해도 읽혀야겠죠? 그리고 fx를 이번에 x-1의 제곱으로 나눴습니다. 가나도 인수 관계이죠. 이때 이제 처음 보는 말이 나오는데 목과 나머지가 같다. 이 말이 이제 처음 보는 말이죠. 처음 보죠.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를 보면 한 가지 더 여기 가는 나머지 정리를 썼고 나 같은 경우에 나머지가 ax 플러스 b꼴이니까 여기는 항등식으로 풀어야 된다까지. 보통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리 쓰고 가자. 근데 목과 나머지가 같다 했잖아요. 그래서 ax 플러스 b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적어줘요. 자, 미리 말하자면 이 2단계로 다 풀립니다. 자, 문제에서 이제 구하라. fx를 3차로 나눈 나머지 r이라 하자. 얘도 나머지 정리를 써야겠죠. 그때 이제 잘 보세요. 여기 생각을 해야 돼. 자, 여기 이제 플러스 rx가 있을 거야. 여러분 지금 3차식이라 했죠. 얘 3차입니다. 얘도 3차잖아요. 그러니까 몫은 반드시 상수항해야 돼. 자, 이런 걸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걸. 자, 이게 항등식으로 풀고 있는 거죠. 개수를 비교하는 거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그냥 qx 이렇게 적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만 한 번에 생각을 해주는 게 이제 실력이 필요한 문제라는 거죠. 거기다가 위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또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이거 왜 줬겠어, 이거. 이유가 있겠지. 그랬을 때, 이거구나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항등식이니까 개수 비교를 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같겠죠. 3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지금 위에서 A라고 내가 잡았잖아. 그러니까 아래 K 값도 A가 돼야겠지. 그래서 이걸 A로 놔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RX도 있잖아요. RX는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3차로 나눈 나머지는 2차 이하죠. 그래서 이 RX는 2차일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써도 돼. 근데 안 쓴 이유가 뭘까? 내가 이미 여기다 이거 써버렸잖아. 그럼 쓰려면 이제 C, D, E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냈을 것 같지는 않은 거야. 일단 내버려 두자. 필요하면 쓰겠다. 이런 마음이죠. 일단 여기는 하여튼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2차 이하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쓰라고 한 거 어렵습니다. 쉽다고 안 했어. 자, 이거 써야겠죠? 그리고 얘를 구하라. 이쯤 되면 이제 이 R5를 어떻게 해석하냐인데 이 R5를 실제 2차 식을 구하고 대입해라 이렇게 읽어야 할 때도 있었지. 그쵸? 앞에서도 우리가 문제 풀어봤는데 실제로 뭐 예시를 하나 찾아볼까요? 어디 봅시다.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뭐 이렇게 f2 값을 구해라. 이 f2를 구하는 게 결국에 fx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다 구하고 2차식 다 구한 다음에 대입해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22번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이 쉽진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얘가 이제 2차야. 그러면 지금 미정계수가 3개죠. 3개.
그럴 거 아닙니까? 3개가 들어가겠죠. 뭐 cx 제곱 dx 플러스 2 뭐 이렇게.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 미정계수가 4개란 말이죠. 근데 여기만 있냐? 아니야. 또 여기 위에 a, b까지 있잖아. 이렇게 많아서는 대입을 해서도 안 풀리고 또 개수를 비교할 수도 없어요. 3차식이니까 얘가 항이 많아봤자 4개란 말이죠. 4개 안에서 조건을 더 주지 않은 이상 안 돼. 막 조건을 더 준다고도 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내가 여기 써서 푼다 했을 때 조건이 결국 한두 개인데 이걸 이 많은 기지수를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험상 안 된다. 뭐 이거 아니야.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건 내가 R5를 직접 구할 수 있다는 거죠. R을 어떻게 직접 구해요? 앞에서 우리 많이 풀어봤지. F2가 필요했잖아. 바로 옆에서만 해도. 그래서 F2가 필요해서 죄송합니다. F2가 필요해서 fx를 직접 구하지 않았죠. F2를 항등식을 가지고 구해 와가지고 대입을 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안 될 수가 있어. 봐봐, 여기를 아까처럼 뭐 cx 제곱 이렇게 막 놨을 수 있겠지. 12번 문제 풀 때. 그럼 안 풀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경험이 많잖아. 여러분 경험이 적고. 그리고 이 문제를 손도 못 대는 친구도 많을 거예요. 문제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번 시도를 했을 때 안 되면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넘어가. 그리고 다시 왔을 때 아까 했던 방식은 아니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이쁘게 풀려면 정말 많은 훈련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생각할 땐 2번, 3번 이렇게 해서 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마저 풀어보자면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쓰지? 이걸 생각을 했을 때 항등식이 지금 fx는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이제 x-1의 제곱 ax 플러스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놓고 보면 간단한 거야. 뭐가? 미지수가 몇 개예요 지금? 하나? 2개. 미정계수가. 그럼 나한테 식이 2개 필요하죠. 근데 안 쓴 식 있잖아. 이거 안 썼죠. 그리고 이거 안 썼지. 풀리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를 먼저 써보면 자 가를 쓸 때도 여기 인수관계란 거 아까 얘기했으니까 결국엔 이 나머지를 얘로 나눠도 나머지 2가 나와야겠지. 그쵸? 물론 여기 F1은 2다 해서 여기다 1 대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풀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인수관계에서도 성립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나머지 정리를 해주면 A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식 하나를 찾았습니다. A 플러스 B는 2예요. 됐죠? 그 다음 또 R0는 R3다. 그래서 제로를 다 넣어보는 거죠. 그럼 제로를 일단 넣어봅시다. x는 0.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니까 1, b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r0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r0는 뭡니까? a 플러스 2b. 근데 a 플러스 b가 2니까 b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식 이거 갖다 쓴 겁니다. 물론 여기 풀 때 b를 없애고 시작해도 좋아. 얘를요 그냥 2-a로 해도 됩니다. 근데 식이 길어지니까 그냥 풀고 정리하자. x는 이제 3 해야 그 다음 뭘 할 수 있겠죠. 봐봐, 지금 이거 얻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지. 얘가 얼만데 b r0잖아. r0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r3까지 해야 이걸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3a 플러스 b 더하기 3a 플러스 b는 자 3을 대입하는 거죠. 3을 대입하니까 8a 플러스 r3 이렇게 됩니다. 잘 따라오고 있나요? 잠시만요. 네, 맞죠. 8a. 그래서 여기가 지금 12a가 나오고 3a까지 있고 여기 12a 플러스 4b. 자, 8a로 정리를 해주면 7a 플러스 5b가 r3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 2로 최대한 날려줄 수가 있죠. 그러면 2a 플러스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것과 이게 같다. 왜? 얘랑 얘가 같으니까. 이게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a 플러스 10은 b 플러스 2인가 2니까 2a 플러스 8은 b인 거죠. 근데 또 여기 위에서 b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 그래서 b는 2 마이너스 a죠. 그래서 3a는 마이너스 6이고 a는 마이너스 2다. a가 마이너스 2면 b는 4죠. 이렇게 a, b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제 a, b를 구하고 나면 이제 여기에다가 다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2 들어가면 되고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2, 4. 그리고 마지막으로 r, 5를 구해야 하니까 x에다가 5를 집어넣어주면 4제곱. 자,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차분히 푸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4. 그 다음 더하기 마이너스 10 플러스 4 해주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또 지금 여기다 다 대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5를 5 이렇게 5를 대입하면 4의 3승 마이너스 2 곱해준 게 R5. 구해야 되는 게 R5니까 이 친구를 위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4, 3승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결국 내가 구해야 하는 답입니다. 계산 천천히 그냥 해주면 돼요. 여기 16에다가 마이너스 6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6 하나 더 해주고, 자 여기는 4에 6승이 2에 6승에다 7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인가요? 128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3승. 네, 맞죠? 네, A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16에다가 지금 6 곱해 16에다가 7, 16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나오게 되는 R5의 값은 얼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실수했네. 계산 실수 다 와가지고. 자, 차분히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6에 6을 하면 마이너스 96이고 이렇게 12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 마이너스 102 답은 2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집중력이 좀 흔들렸는데 답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잘 풀어봤는데 짧은 시간 안에 풀기에는 그렇게 막 만만한 내용은 아니죠. 여러분 채점 잘 하시고, 자 부족했던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마지막까지 연습하셔서 완성하셨으면 좋겠고, 잘 되는 친구들은 또 어려운 문제 또 풀어보고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던 친구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갈수록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